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차시 수업이고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함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y는 x에 대한 2차식 해가지고 나오는 게 2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2차 함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2차 함수의 일반형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꼴로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뭘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y는 a의 가로 x-p의 제곱 더하기 q 이 꼴로 이제 바꿔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일반형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일반형과 표준형 형태를 일단 한번 알아보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일반형 있으면, 네. 일반형이 있으면 이거는, 일단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있는 꼴인데, 이게 표준형으로 되면 일단 a 곱하기 그 다음에 x-p 절대 완전 제곱식의 제곱 요렇게 이제 돼요. 근데 완전 제곱식 안에 있는 이 시간에 있는 x의 개수는 뭐예요? 1차 1이죠. 그러니까 모닉입니다. x의 개수가 1이 되게끔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상수가 붙는 꼴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난 시간에 봤듯이 a 값은 뭐에 영향을 줍니까? 2차 함수의 모양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폭이나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이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a 값이었고, 여기 있는 p 값은 뭐에 영향을 줬습니까?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 여기에만 영향을 주죠. 딴 데 영향 안 주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상수 q는 꼭지점의 y좌표 여기에만 영향을 줬습니다. 딴 데 영향 안 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a와 p와 q 값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는. 그래서 이제 이게 딱 있으면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 게 2차 함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y좌표, 그 다음에 a 값에 의해서 2차 함수 그래프는 결정이 된다.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있는 게 이제 헷갈리면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어요? y-q는 a의 x-p의 제곱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는 ax제곱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좌우로 p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온 2차 함수 y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뭐 일단 뭐부터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느냐, 이 과정대로 착착 따라갑니다. 여기 있는 과정인데 여기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일단 y는 마이너스 3 묶어내요.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맨 뒤에 상수는 그대로 일단 놔둡니다. 마이너스 1 하고 일단 이렇게 해둬요. 그러면 여기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이 식이 x에 대한 이제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는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식의 절반의 제곱을 이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2x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절반의 제곱을 이제 더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등식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여기 그냥 바로 여기 더하면 안 되죠. 그냥 더하면 이제 뭐지 1을 더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등식이 성립 안 하니까 이게 성립하게 되게끔 여기 더한 만큼 똑같이 빼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2에 2를 나눠준 걸. 그러면 이제 요만큼, 요 부분만큼은 이제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0을 더했다라고 생각해줘서 원래 있던 식과 위에 있던 식과 밑에 있던 식이 이렇게 이제 똑같게끔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만큼, 이만큼이 이제 0이니까 0이 되는데 이제 여기 앞에 이제 붙는 이만큼은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 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제 무언가를 더하고 뺀 게 아니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이 상수만큼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만큼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줍니다. 즉 이제 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여기로 이제 온 거고 이 부분만큼은 요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 바뀌었고 마이너스 3은 요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표준형으로 이제 바꿔주는 과정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이 요렇게 이제 분배가 되겠죠? 하면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이제 분배가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이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정리된다?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만큼은 이제 플러스 3이었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플러스 2 해가지고 정리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맨 앞에 있는 붙어 있는 이제 x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이제 뭐였습니까? 꼭지점. 꼭지점은 여기서 이제 바로 눈에 보이는 게 1,2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일단 x축, y축, 그 다음에 원점 이렇게 이제 놓고 꼭지점이 1,2입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2가 되는 점을 이렇게 이제 찾아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이죠. 이게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끔 좀 좁게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이것이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준다고 하면 y 절편이 얼마예요? y 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이죠. 그러니까 y 절편은 y축이랑 만나는 점인데 x에 0을 갖다가 대입해보면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0 더하기 6 곱하기 0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입니다. y 절편은 마이너스 1 이니까 y축이랑 여기서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그려준다고 하면 y 절편까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끔 좌우 대칭이 되게 아이고 손이 떨리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만난 점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그려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는 과정. 그러니까 최고창, 그러니까 x제곱 항이랑 x항만 이렇게 두고 이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게끔 하고 나머지 상수는 뒤에 이제 계속 이제 되게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여기 이제 더해주는 요 과정 이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완전 제곱식으로 되고 뒤에 있는 상수는 상수로 바깥으로 빼주고
그래서 이제 요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는 2차 함수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릴 수 있다 해서 이제 이런 성질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게 그려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y축과 점 0,c에서 만난다. 즉 여기 있는 상수 c는 y절편이다 라는 거예요. y축이랑 이제 여기 c에서 이제 만나게끔 그려주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꼭 지점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P, Q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A랑 P랑 Q가 이제 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 1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보면 2차 함수식이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되어 있습니다.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x제곱 2차 항과 1차 항을 묶어줍니다. 일단 요렇게 묶어주고 마이너스 5다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뭘 만들어준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하면 1차 항계수. 일단은 요게 이제 계수가 1인 거 이제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이거 절반의 제곱. 많이 나온다 했죠. 절반의 제곱, 1차 항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이제 더하고 빼줍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절반의 제곱은 이제 2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1을 해주고 빼기 1을 해주는 거예요. 괄호를 꼭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해주면 요 앞에만큼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상수는 요 뒤에 상수로 이렇게 이제 똑같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뭔 말할 수 있습니까? a는 1이네. 그러니까 여기 곱해져 있는 게 1이죠. 1 요렇게 이제 되는 거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얼마다? 여기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확인해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2번도 해볼까요? 2번도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요거 이제 괄호를 쳐야 되는데 요만큼 괄호를 쳐야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뭘로 만들어줘야 됩니까? 1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이 아니기 때문에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묶어줍니다. 요 앞에 있는 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1 묶어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반의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에 6의 절반은 3이죠. 3의 제곱하면은 9입니다. 6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이제 나와줍니다. 그대로 내려줍니다. 이 계산 실수 안 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만큼이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완전 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에 여기 이만큼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은 요 그대로 내려와 줬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리해야 되는 것은 뭐다? 완전 제곱식의 상수 곱해진 거니까 요렇게 이제 분배를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9 마이너스 1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번도 해볼까? 3번도 해주면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과정이. 일단은 이거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하는데 요 두 개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 두 개만 갖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x 제곱 앞에 있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x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2를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2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7은 그대로 플러스 7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줘야죠.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면 됩니다. 절반의 제곱이 계산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바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만큼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에 플러스 7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를 분배를 해줍니다. 하면 2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 되어서 이 식은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은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인데 일단 요 앞에 있는 두 개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 했어요. 두 개 항만 마이너스 6 되어 있으면 요렇게 두 개 항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x제곱에 있는 개수를 1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묶어내줘요. 요 가로돼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묶어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만 남겠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마이너스 3 일단 요 그대로 오고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절반의 제곱을 이제 더하고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기 마이너스 1의 절반의 제곱을 해준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6 그대로 내려와 줘서 이만큼이 이제 완전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만큼은 4분의 1이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끝까지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요 뒷부분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이 뒷부분 계산해주면 얼마고? 4분의 3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4분의 마이너스 21이 되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다?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y는 2분의 1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 일단 해야 되는 것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 두 개 이제 묶어내서 그죠? 일단 요 두 개만 가지고 요 계산을 하고 마이너스 3 요렇게 놔주고 그죠? 여기 안에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꼭지점이 나오죠. 꼭지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있는 a 값은 2분의 1입니다.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절편은 마이너스 3이 되게끔 포물선을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y축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지나가게끔 아래로 볼록하면서 마이너스 2, 5를 꼭지점 잡아서 위로 볼록하게 위로 볼록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예제 2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거꾸로 왔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5이고 점 1,0을 지나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차함수식을 일반형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제 뭐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런 이차함수 표준형이 y는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점이 0,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x가 0일 때 y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x가 0이면 y는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1은 a의 0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5 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4가 되고요. 4a 플러스 5는 1이다. 그래서 넘겨주고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4다.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음에 표준형을 갖다가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식이 정리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사실 해도 되는데 심화 과정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과연 이제 여기서 바로 그냥 이것만 보고 바로 이제 꼭지점을 찾을 수는 없을까? a 값이 나오는 건 알겠고 y 절편이 나오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일반형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나오면 a 값 나오고 a 값은 이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아니면은 이제 얼마나 폭이 좁은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c는 y 절편인 거 알겠어요. 근데 이걸 보고 바로 이제 꼭지점을 찾을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이 심화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할 거냐 하면 실제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를 그냥 요 개수 a, b, c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되어 있을 때 과연 여기 있는 p를 이제 a와 b와 c의 식으로 a와 b와 c의 식으로 f a, b, c 이렇게 이제 두면 a, b, c에 관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다음 식을 어쨌든 a, b, c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q도 어떤 a, b, c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볼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한번 알아볼게요. 해볼게요. 일단 먼저 뭐부터 합니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되어 있으면 요 앞에 한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줘 볼게요. 일단 완전 제곱식 하기 전에 x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어 줘야겠죠. 개수 1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a를 갖다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a의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는 그대로 오게 돼요. 이렇게 이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 절반의 제곱을 이제 더하고 빼줘야 되죠. 요 x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갖다 더하고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a의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더하기 절반의 제곱 2a분의 b의 제곱 이걸 갖다가 더하고 빼줍니다. 더하고 2a분의 b의 제곱 빼줬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됐고요. 그럼 이만큼이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a를 요렇게 이제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제곱 이거 하면은 4a 제곱이죠. 여기에 b 제곱에다가 곱하기 a를 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c. 그래서 이제 여기 뒷부분이 이만큼이 이제 q가 되는 거고요. 계속 이제 풀어주면 이 식은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만큼은 이제 약분 해가지고 4a가 되는 거고요. 4a분의 b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요 뒤에 있는 거 상수 부분을 계속 정리를 해주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식을 고쳐준다고 하면 바로 꼭지점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꼭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펴본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바로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건 어디서 이제 좀 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안 봤어요? 많이 안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준 적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번 했었죠. 인수 정리하면은 이게 되어서 요만큼이 두 근의 합이 이제 이게 된다고. 근데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는 이제 됐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a면은 그러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거의 근을 갖다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요. 요 똑같이 만약에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형태가 나중에 뒤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축으로 여기 나오게 되는데 축의 절반이죠. 그 아까 전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한 거에 절반이 이제 축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해주면 계속 정리가 안 되는데 정리를 하려고 하네요.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맞죠? 이 식은 y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식은 y 플러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는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요렇게 되긴 하거든요. 요렇게 이제 된다고 하면 이 원래 있던 거 뭐예요? y는 a의 x제곱 이거를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P는 얼마다? P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P예요. X처럼 써졌네. P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정리를 끝낼 수도 있지만 좀 더 욕심을 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면 이거는 2차 함수에서 뭐에 해당이 되느냐?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놓으면 2차 함수에서 y가 0일 때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거의 근이 이제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y가 0일 때라는 말은 x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2차 방정식 이거의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근을 알파랑 이제 베타라고 하면 이게 이제 2차 함수가 요렇게 이제 그려졌을 때 요렇게 이제 x축 y축 예를 들어서 요렇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다고 하면 y가 0이라는 말은 x축
x축이랑 만난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x축은 전부 다 y가 0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이거의 근을 갖다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2차 함수에서 그 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x축이랑 만나는 점에서 이쪽 하나의 점을 알파, 0, 알파, 0 써야 되는데 맞죠? 알파, 0, 그 다음에 한 점이 이제 베타,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축이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난다 했어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다?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의 평균이. 그래서 평균이 알파 플러스 베타이죠. 그리고 이거의 평균이니까 2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축을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축은 이제 뭐다? 여기 있는 a, b가 있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 되어서 그 축에 의해서 이제 2차 함수는 서로 이제 대칭이 된다 라는 거죠. 여기 선대칭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고, 그러면 그 꼭 지점이 이제 몇 콤마 몇이라 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판별식 해가지고 판별식으로 이제 많이 봤었던 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판별식은 어떻게 나왔어요? 판별식은 근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였었습니다. 네, 설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이요,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 이거의 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근의 공식에 의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작은 거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옵니다. 이 알파와 베타랑 이제 꼭지점, 꼭지점,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루트란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꼭지점, 알파와 베타와 꼭지점을 이제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은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하면요. 여기 있는 x축,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차 함수가 요렇게 이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이때는 0이겠네요. 0보다 크겠네요. 자, 이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앞에서 설명하기로 이제 알파와 베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축이 뭐라고 했었냐, 여기 있는 축의 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 알 수 있고, 요만큼의 길이가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이제 요만큼의 간격으로 똑같이 대칭으로 알파와 베타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으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 꼭지점의 길이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길이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라는 거죠?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마이너스였고 플러스였는데 이거랑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요? 이거를 갖다가 t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 이제 대칭이 되는 요 길이만큼을 t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t를 제곱해봐요. t 제곱하면은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게 판별식이라 했었고 맞지?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이거랑 이걸 비교해 보니까 얼마만큼 차이밖에 안 나느냐?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있는 a, 여기 있는 분모가 4a 제곱인데 여기는 4a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는 뭐가 됨을 알 수 있다? at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 함수를 만약에 이제 배웠다라고 하면 2차 함수가 있으면 여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라고 이제 둔다고 하면 이제 여기 중심선 있죠.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t라고 하면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at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식이 t 대 at의 제곱이다. 가 되어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어찌 보니까 2차 함수에서 이제 제가 뭐가 중요하다 했었습니까? 여기 있는 판별식 중요하다 했었죠. 판별식이 여기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파와 베타 할 때 여기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가 존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요 길이가 이제 뭐예요? 요 만약에 삼각형이다 라고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죠? 이 이등변 삼각형이 요 가로의 길이가 2t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세로의 길이가 at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거까지 심화 과정이니까 한번 여기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근이랑 그 꼭지점이랑 이런 관계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근이랑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이랑 그 다음에 꼭지점이랑 이제 뭐예요? 일단은 요거를 기준으로 있죠. x는 이 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지? 요만큼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로의 길이는 이제 요만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이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 좀 의미 있는 식이 나오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 했었으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네 번째 성질 심화 과정을 나는 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성질 나는 이제 요거 원래는 이제 요걸 해야 되죠.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식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가는 과정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되는데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면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4번을 할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꼭지점은 어다? 꼭지점의 좌표는 뭐라는가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자식은 나중에 이제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아니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이거는 꽤 많은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뭐랑 뭐의 영향을 받는다? A와 B의 영향만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상수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C는 이건 이제 Y 절편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A와 B 값에 의해서 축의 방정식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면 좋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이다. 그래서 A의 부호, A가 양인지 음인지, B가 양인지 음인지, 그러니까 요 두 개에 의해서 이제 축이 이제 뭐다? 여기 있으면 Y축의 오른쪽에 있을지, 만약 오른쪽에 있다 하면 뭐죠? A와 B가 어떨 때 A 곱하기 B를 한 게 음수일 때는 이제 여기 이제 왼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부호가 이제 서로 다르면 여기 이제 축의 방정식이 y축의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 곱하기 b 한 게 만약에 양수다 라고 하면 축의 방정식이 이제 뭐다? y축의
왼쪽에 있는 거죠. 두 개의 부호가 똑같으면 이제 같은 곳에 있고요. 왼쪽에 있고요. 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축이 오른쪽에 있다. Y축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요 세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 계산에 나는 도가 텄다 라고 하면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이거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